그러면은 발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 세미나에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3D 페이스를 에디팅할 수 있는 기술인 Structural Aware Editable Morphing Model for 3D Facial Detail Animation and Manipulation이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선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로 3DMM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때 3DMM은 Large Scale Facial Dataset을 이용을 하여서 그 데이터셋 내에 있는 Principal Components 분석을 통해서 쉐입에 대한 쉐입과 익스프레션 같은 다양한 특징에 대한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획득을 하고 그러한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여서 이제 다양한 얼굴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large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PCA를 분석을 하는 3DMM의 특성상 그 얼굴의 큰 윤곽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로우 프리퀀시 쪽 쉐입은 잘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지만 각자 개개인의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하이 프리퀀시 쪽 파트의 그런 디테일이 잘 표현이 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테일 손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3DM과 더불어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 본 저자는 제 아래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과 같이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이용을 하여서 어, 인풋 이미지에서 하이 프리퀀시 파트의 디테일을 다음과 같이 맵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이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기존에 생성했던 이 메쉬에다가 적용을 하여서 손실이 되었던 디테일을 이제 다시 한번 살려주는 형태로 이제 살려주는 제 과정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이제 에디팅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제안을 한 것이 기술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제 조작을 하여서 특정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모델인 이 Structure Aware Editable Morph 모델을 이제 저자가 제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모델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어, 그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안에다가 이제 특정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이 3D 페이스의 디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익스프레션과 그 에이지에 대한 그 값을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 지정된 웨이트 값에 따라서 보이신 것처럼 이제 익스프레션이 변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에이지에 따라서 이제 얼굴의 디테일이 추가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조작을 하여서 디테일을 좀 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메소드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뷰를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인풋 이미지 또는 그 3D 스캔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인풋을 다음과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그 베이스라인처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테일 스트럭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턴스 필드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생성된 그 디스턴스 필드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같이 이 인코더에 인풋으로 사용을 해주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레이텐스 코드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텐스 코드를 이제 그대로 제너레이터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노멀 리설트가 나오게 되고 이 레이텐트 코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에이지 모듈 쪽으로 넘겨주어서 이때 특정 에이지에 대해서 레이텐트 코드가 함께 들어왔을 때 이 레이텐트 코드를 특정 에이지로 바꿔주게 되는 웨이트 값을 여기서 생성을 해주게 되고 생성된 웨이트 값이 이제 레이텐트 코드에 더해져서 다시 더해진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쪽 이미지와 같이 특정 에이지로 그 인풋이 변화가 된 에이지 리설트가 나오게 되고 동일한 과정, 비슷한 과정으로 여기서 이제 익스프레션 웨이트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웨이트 값과 레이텐트 코드를 통해서 모듈에서 이 레이텐트 코드에 대한 웨이트 값을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 웨이트 값을 다시 더해준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생성된 이 리설트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익스프레션 리설트가 되겠습니다. 이후 뒤쪽 파트에서는 이제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이 세 가지 그 리설트 값을 한 번에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생성된 그 정보가 실제로 이 리얼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리얼인지 그 다음에 에이지에 대해서 리얼인지 총 두 가지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각각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더 이 오버뷰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스플레이스멘트 맵과 디스턴스 필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디스플레이스멘트 맵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이제 사용을 한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게 프리트레인된 픽스 투 픽스 HD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이제 획득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생성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이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 파트를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주고 사용을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쪽 디테일이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를 제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우 프리퀀시가 제거된 그 맵에다가 이 그 맵 이미지를 그 프리트레인된 스케치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 주어서 다음과 같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대한 그 라인을 이렇게 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이미지까지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라인을 좀 더 두꺼운 형태로 그러니까 각 라인의 그 너비를 좀 더 늘리는 형태인 이제 디스턴스 필드로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만을 사용을 하는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디스턴스 필드라는 그 이미지를 추가로 사용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체적인 실험을 진행을 하기 전에 저자는 우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태스크를 미리 수행을 해 보았는데 이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해당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였을 때 앞서 보신 것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체의 라인들이 좀 많이 너무 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라인이 조금이라도 얼라이먼트나 스케일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라인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 해당 라인에 대한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너무 크게 증가를 하여서 주름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그 너무 얇은 라인으로 이제 서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다 보니까 이때 그 라인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주름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그 라인을 좀 더 두꺼운 형태인 디스턴스 필드로 표현을 하여서 해당 디스턴스 필드를 추가 정보로 사용을 하게 되어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디스턴스 필드를 적용을 했을 때와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실험 결과인데 어, 우선 인풋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페이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 페이스를 간단한 이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했을 때 디스턴스 필드에서는 이 해당 위치의 주름이 어느 정도 살아난 형태로 리컨스트럭션이 되었는데 디스턴스 필드가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얇은 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윙클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의 주름이 이제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예시에서도 이제 인풋 위치에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도 동일한 위치에 주름이 생긴 거에 반해서 이 디스턴스 필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완전히 그 주름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기여한 내용으로 첫 번째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디스턴스 필드라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함께 사용을 하여서 이제 페이스를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관련해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디스턴스 필드를 생성을 하는 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맵과 필드를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인풋으로 사용을 하여서 인코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레이텐트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레이텐트 코드를 이용을 하여서 총 세 가지의 맵과 필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레이텐트 코드를 그대로 제너레이터에 넣어주어서 다 가운데와 같이 이제 노멀 리설트를 첫 번째로 생성을 해주게 됐고 두 번째로 어, 밸류 값으로 age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age에 대한 정보를 이제 나타내게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age 모듈을 통해서 이 레이텐트 코드를 이제 특정 age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웨이트 값을 이 파트에서 생성을 해주게 되고 생성된 웨이트를 이 레이텐트 코드에 더해준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위쪽에 나와 있는 결과인 이 age 리설트를 얻게 되고 동일한 유사한 방법으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그 각각의 페이스에 대해서 51차원의 블렌 쉐입 웨이트로 익스프레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웨이트 값을 여기 나와 있는 인풋으로 사용을 하여서 이것에 대한 그 익스프레션 모듈을 통해서 웨이트 값을 레이튼 코드에 대한 웨이트 값을 획득을 하게 되고 이 레이튼 코드의 웨이트 값을 더해준 다음에 제너레이터 인풋으로 넣어주어서 세 번째와 같이 이제 익스프레션에 대한 리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 가지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디스턴스 필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생성된 그 세 가지의 맵과 필드를 이제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일간 2에서 나오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하되 다음과 같이 이제 아웃풋 결과값으로 이제 익스프레션과 그 에이지에 대한 스코어를 아웃풋으로 내어놓는 형태로 그러니까 출력을 하는 형태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수정을 하여서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 가지 종류의 리설트가 한 번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각각 익스프레션과 에이지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 스코어를 이제 로스로 표현을 할 때는 어, 그 기존의 겐 모델과 동일하게 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익스프레션과 에이지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다음과 같이 그래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고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익스프레션과 에이지에 대한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해당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로스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 다음에 사이클 로스, 그 다음에 스트럭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나왔던 결과에서 이 노멀 리설트와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리설트가 인풋으로 들어온 그 사람 페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스가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페이스 에디팅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페이스 에디팅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 맵과 필드도 이 아이덴티티가 보존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그 아이덴티티가 에이지에 따른 아이덴티티가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이클 로스라는 리스크 컨스트럭션 로스와는 조금 다른 사이클 로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럭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 SEMM의 기능 중 하나인 사용자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임의로 라인을 추가했을 때 그 라인이 추가된 형태로 디테일이 이제 살아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와는 다른 형태로 그 디스턴스 필드가 존재를 할 때, 그 수정된 디스턴스 필드가 있을 때 그 수정된 디스턴스 필드 갖고 있는 디테일이 리설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스가 이제 스트럭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 로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의 로스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앞서 나왔던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인코더와 그 다음에 H와 익스프레션 모듈,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는 이 해당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이 로스 값이 이제 커지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어드버서리얼 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총 5가지 조건의 데이터에 대한 이제 리얼과 페이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이 되는 5가지 조건의 데이터는, 첫 번째로 이제 리얼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왔을 때고, 두 번째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인풋 이미지에 대한 익스프레션과 에이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에 대한 익스프레션 웨이트와 그 다음에 에이지 웨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스코어를 의미를 하게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와는 다른 익스프레션 웨이트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다른 익스프레션 웨이트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했을 때 스코어를 의미를 하게 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에이지 에디팅을 했을 때의 스코어,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다른 얼굴에서 추출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디스텐트 필드를 갖고 와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인풋으로 사용을 하였을 때 그때와 그 페이크 리얼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페이크 리얼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 다른 얼굴에서 추출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디스턴스 필드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 이유는, 어,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용자가 이제 이 디스턴스 필드 파트에서 그 라인을 추가하여서 이제 특정 부위에 디테일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디테일을 제거하는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디스턴스 필드를 이제 에디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디스턴스 필드가 좀 이제 다른 형태의 디스턴스 필드가 생성이 에디팅이 되어서 그것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 매번 이 디스턴스 필드를 임의로 이제 선을 긋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디스턴스 필드를 가져와서 그때 이 디스턴스 필드를 원래 인풋 이미지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같이 컨캐트해서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리얼하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디스턴스 필드가 생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한 로스가 이 마지막에 있는 해당 로스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드버서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 5가지 조건에서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을 때 그 이미지가 리얼하게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을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로스가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리지널 리설트와 그 익스프레션 리설트가 인풋 이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제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또 분리를 하게 되면은 각각 이 피처 매칭 로스와 디스턴스 필드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매칭 로스에서는 그 피처 매칭 로스에서는 스타일간 V2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져와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그 맵과 필드를 넣었을 때 각각의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피처 아웃풋 값을 가져와서 그때의 그 에러 놈을 구한 것이 이제 피처 매칭 로스가 되겠고 디스턴스 필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필드 값만을 갖고 와서 각 필드끼리의 그 픽셀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민 값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픽셀끼리의 그 에러한 놈 값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이제 디스턴스 필드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피처 파트에서 두 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디스턴스 필드 관점에서 또 생성된 타겟 값과 그다음 아웃풋 값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이것을 적용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노멀 리설트와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에 대한 그 맵과 필드를 타겟으로 하여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특정 익스프레션으로 여기서는 이제 익스프레션 리설트에 대한 결과 아웃풋과 이 XEXP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 자체가 그 제 얼굴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데이터셋이 이제 있을 때 제 얼굴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제 얼굴을 특정 익스프레션으로 에디팅, 그러니까 스마일로 에디팅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 얼굴에서 그 스마일을 취하고 있는 데이터 이미지를 따로 가져와서 그 해당 이미지에 대한 맵과 필드를 이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타겟으로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취해주는 걸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이제 노멀 리설트와 이제 익스프레션 리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이클 로스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이제 익스프레션과는 다르게 그 베이스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익스프레션을 데이터셋으로 제공을 하지만 에이지 파트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인물에 대한 그 여러 나이대의 데이터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 얼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내추럴 페이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마일, 새드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취했을 때 데이터셋은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살일 때의 내추럴 페이스, 그 다음에 두 살일 때의 내추럴 페이스 이런 식으로 그 각 나이대 그 동일한 인물에 대한 데이터셋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셋 문제 때문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에이지 에디팅을 진행을 하였을 때 그 해당 에이지로 에디팅된 결과가 그 인풋 이미지의 그 인물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보존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단순히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저자는 이제 사이클 로스를 통해서 에이지 에디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에이지 에디팅 과정에서 그 해당 인풋 이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잘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이클 로스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게 되자면 인풋이 다음과 같이 쭉 들어왔을 때 이 인풋 페이스에 대한
이제 랜덤 에이지 에디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나이를 변경을 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랜덤 에이지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 이 랜덤 에이지를 다시 인풋으로 들어왔던 에이지에 맞게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에이지 에디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자면 이제 인풋으로 이제 25살의 페이스가 들어왔을 때 이 25살의 페이스를 이제 랜덤한 에이지로 에디팅을 하게 되고 이 랜덤 에이지로 에디팅된 결과를 다시 25살의 페이스로 에디팅을 진행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인풋 에이지 에디팅 결과를 얻게 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인풋과 그다음 인풋 에이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에이지 에디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도록 이제 로스 값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또 표현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x 햇 에이지가 랜덤한 에이지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페이스를 의미를 하게 되고 해당 페이스를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텐트 코드를 획득을 한 다음에 이때 획득한 레이텐트 코드를 이제 A라는 인풋 이미지의 AG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웨이트를 다음과 같은 AG 모듈에서 생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레이텐스 코드에 더해준 다음에 제너레이트에 넘겨주어서 최종적으로 이 다시 인풋 A라는 AG에 맞게 페이스가 컨스트럭션 된 다음에 그때 인풋과 그다음에 생성된 그 페이스에 대한 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이제 로스로 이 컨스트럭션 로스를 이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이클 로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럭 로스인데 이 스트럭 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SEMM에서 이제 기능 중 하나로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이제 디스텐스 필드에 사용자가 이러한 디스텐스 필드에 사용자가 임의로 라인을 추가하거나 라인을 제거했을 때 그러한 그 디테일 에디팅이 가능한 게 이제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그럴 때 이 디스턴스 필드를 이제 에디팅을 진행을 하였을 때 이 에디팅된 디스턴스 필드가 원본 인풋 이미지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같이 페어드 되어서 인풋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디테일이 수정된 결과가 그 리설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수정된 그래서 이때 수정된 디센스 필드가 들어갔을 때 수정된 디센스 필드의 결과가 이제 리설트에도 잘 반영이 되도록 이제 로스를 학습을 진행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이 매번 그 인풋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대해서 랜덤하게 뭐 라인을 추가하거나 라인을 제거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각각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그 다음에 디스텐스 필드를 추출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인풋으로 넣어서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 리컨스트럭션 결과 내에서 디센트 필드끼리의 앞서 나왔던 그 디센트 필드 로스를 적용을 한 것이 이제 스트럭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 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그 디스텐스 필드를 에디팅했다는 가정하에 그 에디팅된 결과가 이제 리설트 디스텐스 필드에 잘 표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제 로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메소드 파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로스가 상당히 많은데 어, 결국 이제 디스턴스 필드하고 디스턴스 맵하고의 그 차별화를 좀 위한 그런 추가적인 그런 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 이 스트럭 로스에 대한 말씀이 아니, 맞으실까요? 꼭 스트락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로스가 지금 보니까 간 로스도 있었고 뭐 네. 리컨스트럭션 사이클 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일단 의도는 하여간 디스턴스 필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네. 좀 더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 전에는 그냥 디스턴스 맵으로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근데, 디테일한 부분을 아까 처음 얘기하기로는 이제 디스턴스 그 피올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아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이클 간 같은 경우도 사이클 로스 같은 경우도 네, 뭐 랜덤 에이지 같은 거는 그 랜덤 에이지라고 하는 게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랜덤하게 뭐 하나 에이지 이 저기 데이터를 그냥 셀렉트한 거예요, 랜덤으로. 네, 맞습니다. 그, 랜덤하게, 근데 그 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네, 주름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에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예시에서는 주름이 더 많아진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랜덤 에이지가 좀 높은, 그, 나이가 많은 걸로 에디팅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말씀해 주신 그렇지 것처럼 이제, 않으면 또 랜덤 에이지가 또 더 젊게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랜덤으로 하면 그러면 또 이 저기 리컨스트럭트 된 거가 좀 더 젊은 그런 그 디테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랜덤 에이지 에디팅을 통해서, 뭐, 인풋 페이스에 대해서 에이지를 젊게 하거나 에이지를 늙게 했을 때, 각각 이제 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모두 아이덴티티를 잘 보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 랜덤하게 에이지 에디팅을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로스를 계산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맞습니다. 논문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다음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페이스케이프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000장으로 충분히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뷰 이미지를 합쳐서 생성을 하였기 때문에 뭐 디테일 관점에서 이제 페이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음. 아, 오른쪽에 디스트리뷰션 오브 에이지하고 젠더이 있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랜덤 에이지로 에이지를 에디팅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랜덤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적용을 하여서 16세부터 69세까지 사이에 그 에이지를 랜덤하게 뽑아서 에디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셋이 이 논문하고 같이 나와 있나요?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어, 아마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그 저자가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페이스스케이프스라는 논문의 저자한테 따로 이제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아마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은 못하고 이제 퍼블릭으로 제공되지는 않고 이제 동의서를 통해서 생- 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실험이 이제 익스프레션 에디팅이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익스프레션 에디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자면 인풋 페이스가 들어왔을 때 우선 이 인풋 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3D 페이스를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3D 페이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서는 이 이미지 자체를 이제 넣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갖고 있는 그 익스프레션 웨이트 값만을 갖고 와서 생성된 그 3D 페이스를 이제 에디팅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페이스스케이프 베이스라인과 이 데카의 인풋 이미지에 대한 그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데카보다 그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사용을 하여서 디테일을 더 추가한 그 베이스라인에서의 그 결과가 더 디테일 파트에서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름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해당 주름이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잘 표현이 되었지만 데카에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디테일 파트에서 이 베이스라인 자체가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과 저자가 제안한 논문에서의 그 성능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 에디팅 파트에서 크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 사람의 얼굴이 이제 스마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그 익스프레션이 에디팅 되면서 동시에 그 페이스가 갖고 있는 디테일 정보도 함께 어느 정도 에디팅이 될 필요가 있는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 인풋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 디테일이 고정된 상태로 이 익스프레션이 어, 에디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저자가 아월 모델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디테일 정보도 같이 에디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았을 때 이 이마의 주름이 익스프레션 에디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사라져야 되지만 디테일 정보가 이제 픽스된 형태로 에디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입쪽 윗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그러니까 입쪽 윗부분에 대한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예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디테일들이 이러한 그 디테일 죄송합니다. 이러한 주름들이 익스프레션 에이팅에서 개선 변하지 않고 이제 픽스된 형태로 나타나다가 그 아월 모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테일이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같이 이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에이팅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실험적 측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익스프레션과 에이지 모듈을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디스턴스 필드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피처 매칭 로스를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인데 그 시각적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모두 적용을 했을 때 인풋 페이스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이 가장 유사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각적인 이제 비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치적 비교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용되는 그 수치화 방법으로는 어 각각 디스플레이스멘트 맵을 각각의 픽셀 단위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제 Learned Perceptual Image Patch Similarity를 통해서 이제 스코어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풋 디스플레이스멘트 맵과 리컨스트럭션 된 디스플레이스멘트 맵 사이의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PIPS를 통해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였을 때 세 가지 아이디어를 모두 적용했을 때 가장 인풋 이미지의 유사도가 높게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이지를 에디팅 하였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젊어질수록 얼굴에서의 주름이 점점 사라지고 반대로 이제 에이지가 증가를 할수록 얼굴에서의 주름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 에디팅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진행을 하였는데, 어플리케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턴스 필드 파트에서 위쪽 행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추가를 하였을 때 추가된 위치에 그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보게 되면 컨스트럭션 된 데이터 이미지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해당 위치에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디테일이 추가가 되는 것을 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라인을 제거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서의 주름이 이제 개선 사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3D 페이스 메쉬를 이제 조작을 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인 Structural Aware Editable Morphov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된 모델에서는 표정과 나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디테일을 편집을 하였을 때 아이덴티티는 보존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3D 메쉬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실험 결과를 보였을 때 기존 모델들과 비교를 하여서 디테일 측면에서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데이터셋에서 지금 그 에이지 라벨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델 안에서는 저 에이지 라벨을 사용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나온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해당 이미지에 대한 그 에이지 밸류 값과 그 다음에 그 블렌쉐입 웨이츠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지 값이 들어가요, 바로요. 근데 에이지 값이 들어갑니다. 인풋 이미지에 대한 에이지 값이 들어갑니다. 에이지 값이 들어가는데 왜 랜덤 에이지로 학습을 진행을 하죠? 근데 어, 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에이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 우선 랜덤하게 그 페이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랜덤한 페이스를 다시 인풋 이미지의 에이지로 에디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인풋 첫 번째 이미지와 그 세 번째 이미지가 모두 동일한 에이지를 표현하고 있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일한 에이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얼굴에 대한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에이지 에디팅을 이제 랜덤하게 한번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지 에디팅을 한 다음에 에디팅 된 게 네, 내가 바라는 에이지로 갔는지를 클래시파잉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아까 에이지 라벨이 있고 뭐 그거를 레이턴트로 뽑아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모델에서 보면은 앞에 모델을 보면은 네, 여기서 지금 저 TAG 쪽에서는 에이지에 관련된 뭔가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인풋으로 에이지가 들어왔을 때 특정 에이지로 웨이트 코드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변환을 해주는 그 에이지에 대한 웨이트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아니,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랑 에이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에이지에 관련된 어떤 레이턴트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레이턴트는 어떤 숫자로 된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나이에 따른 얼굴 영상이 합쳐진 어떤 정보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것들이 제대로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 지금 또 아까 얘기를 했을 때는 1번 사람에 대한 1살부터 70살까지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이클로스를 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에디팅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인풋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셋 에이지들이 지금 뭐 한 60살까지 있으니까 입력되는 거는 20살이지만 만약에 뭐 30살, 30대 사람으로 바뀌고 에디팅 하고 싶다. 그러면 에디팅 한 거를 30살의 그 TAG 값이랑 비교를 해서 그게 제대로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를 확인을 해도 더 랜덤 에이지, 그러니까 원하는 에이지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음,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하고 이 사이클로스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이클로스가 원하는 그 과정은 이 에이지 에디팅을 진행했을 때 이 에이지 에디팅이 얼마만큼 에이지가 잘 표현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에이지 에디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에이지 에디팅이 진행이 되면서 인풋으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로스가 이 사이클 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지 에디팅을 통해서 이제 페이스가 변했을 때 그 변한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두 개의 얼굴에 대해서 아이덴티티가 잘 보존이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랜덤하게 한번 페이스를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래 에이지로 에디팅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페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 설명이 네. 사이클로스를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려고 사이클로스를 쓰는 경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 사이클로스는 언페어드 페어드 데이터셋들이 없었을 때 그런 언페어드 데이터셋 안에서 지금 내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로스지. 사이클 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언페어드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려고 할 네. 때는 아이덴티티 관련된 로스가 또 추가가 돼요. 어, 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려고 사이클 로스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앞서 그 페어드 데이터셋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리컨스트럭션, 그 익스프레션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이 X 헷 익스프레션이 그 인풋 이미지를 특정 익스프레션으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결과를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일반 X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에 대한 사람 얼굴이 있을 때 그 사람 얼굴을 원하는 익스프레션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익스프레션을 취했을 때 데이터셋이 이제 페어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에서는 그 페어드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그 특정 인물을 특정 익스프레션을 취했을 때의 결과와 실제 그 인물이 특정 익스프레션을 취했을 때의 결과 그 두 가지의 페어드된 데이터를 비교를 하여서 그, 그 사이에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잘 보존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제 내추럴 페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1살일 때 페이스, 2살일 때 페이스 이런 식으로 에이지 에디팅을 진행을 하였을 때 그 에이지 에디팅을 비교할 수 있는
에이지 에디팅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데이터셋이 페어드로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어드 데이터셋이 없다 보니까 저자는 이제 사이클 로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제 에디팅 되었을 때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도록 이제 제약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랜덤하게 에디팅 변환을 하는 거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네, 맞습니다. 페어드 데이터 셋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랜덤하게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저 랜덤 에이지가 실제로 에이지 에디팅 형태로 갔는지를 저 랜덤 에이지 도메인 안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지, 어, 그런 것도 충분히 랜덤 에이지 만약에 한 살로 갔어요. 네, 그러면 한 살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 랜덤 에이지 파트에서 로스를 갖고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냥 사이클 간 로스만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사이클란 로스에서는 아이덴티티가 잘 보존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특정 에이지로 보냈을 때 그 에이지가 이제 리얼한지 잘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10살로 에디팅을 했을 때 그 10살에 대한 에디팅 정보가 잘 표현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 안에 있는 이 해당 파트 로스를 통해서 제 에이지가 잘 에디팅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쪽 로스 안에 에이지 밸류가 뭐가 들어가나요? 어, 그럼 아까 설명할 때는 그냥 이게 리얼인지 아닌지만 하는 걸로 지금 설명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생성된 게 10살인지 1살인지 뭐 20살인지. 네, 그것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그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이 각각의 얼굴을 특정 익스프레션과 특정 에이지로 보냈다라는 정보를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에 대해서 리얼인지, 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리얼인지에 대한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정보를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